주식시장 정말 정신없고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숨겨진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은퇴한 회계사가 발견했다는 시장의 비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의 혼돈 속에 무슨 리듬이 있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귀스타브 르폰 같은 사상가들이 군중 심리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감정의 한쪽으로 확 쏠려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군중,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집단 심리에도 예측 가능한 패턴이 숨어 있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시장의 암호를 풀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금융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때는 1934년. 전 세계가 그야말로 대공황의 충격에 완전히 휩싸여 있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시절이었죠. 바로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질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랠프 넬슨 엘리엇, R.N. 엘리엇입니다. 이분의 이력이 정말 대단해요. 50세에 은퇴한 철도 회계사였는데 월스트리트 경험은 전무했죠. 심지어 처음엔 철도선로 보수 노동자였다가 50살이 다 돼서야 회계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그가 은퇴하고 나서 뭘 했냐면 무려 100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트레이더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패턴을 찾는 탐구자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엘리엇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죠. 과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론을 아주 냉소적인 월스트리트 전문가에게 증명해 보였을까요? 엘리엇은 자신의 발견에 완전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월가에서 꽤 유명했던 투자 자문사 대표 찰즈 콜린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철도회사 출신 은퇴한 노인이 시장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당연히 그의 편지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에 이번엔 전보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한 달 안에 대규모 시장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콜린스는 이것도 무시했겠죠? 그런데 진짜로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엘리엇이 말한 그 시점에 말이죠. 이때부터 콜린스는 좀 긴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다음 예측이에요. 당시 콜린스가 내던 잡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 시작이다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엇은 정반대의 전보를 보냅니다. 이 반등은 일시적입니다. 곧 대폭락에 뒤따를 겁니다. 설마 했는데 콜린스의 눈앞에서 시장은 정말 무섭게 폭락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충격에 빠진 콜린스는 엘리엇한테 당장 만나자고 급하게 연락을 하죠. 바로 그때 엘리엇에게서 마지막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콜린스가 그 메시지를 손에 들고 읽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이제 길고 긴 상승 랠리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뉴욕 증시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나긴 상승장이 시작된 거죠. 이 순간 한 명의 회의론자가 완벽한 신봉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죠? 그럼 대체 엘리엇이 발견했다는 이 시장의 리듬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그가 발견한 핵심 원리, 그 단순한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엘리엇 파동 원리입니다. 이걸 무슨 기술적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에 더 가까워요. 시장의 움직임은 절대 무작위가 아니라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패턴, 즉 파동을 따른다는 거죠. 엘리엇이 발견한 그 핵심 리듬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 국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시장의 주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5개의 충격 파동,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흐름을 잠시 거스르는 3개의 조정 파동입니다. 5개, 그리고 3개,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주된 추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5개의 파동이 있어요. 이걸 숫자 1, 2, 3, 4, 5로 표시하고요. 이게 바로 충격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잠시 쉬어가는 세 개의 파동이 나오는데 이건 알파벳 A, B, C로 표시하는 조정 파동이죠. 이 5-3, 즉 5걸음 나아가고 3걸음 물러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바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이론은 한동안 완전히 잊혔었거든요. 어떻게 이 이론이 무명에서 전설로 다시 부활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엘리엇을 완전히 믿게 된 콜린스가요, 그에게 은퇴 선물로 책 한 권을 줍니다. 뭐 대단한 책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책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선물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전까지 엘리엇은 파동의 모양은 알아냈지만 각 파동의 길이나 깊이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항상 고민이었죠. 그런데 피보나치 수열을 딱 보는 순간 그야말로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아, 이거다. 자기가 발견한 시장 패턴의 비율이 바로 이 자연의 수학적 법칙, 피보나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엄청난 깨달음 이후에 엘리엇은 자신의 마지막 역작을 집필합니다. 근데 그가 붙인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무슨 대박 주식 찾는 법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바로 자연의 법칙, 우주의 비밀이었어요. 그는 주식시장을 그냥 돈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이 담긴 책은 엘리엇이 1948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대로 잊혀지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러다 1987년 로버트 프렉터라는 분석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블랙먼데이 대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해냅니다. 모두가 그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바로 수십 년간 서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엘리엇의 책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엘리엇 파동 이론은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자,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죠?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가야 할 건 뭘까요? 이 이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론을 거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처럼 생각해요. 이것만 알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과연 그럴까요? 이 이론을 다시 세상에 알린 로버트 프렉터 본인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파동 원리는 예측 도구가 아니다. 이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다. 라고요. 점을 치는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설명서라는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미래를 100% 맞추는 그런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점쟁이가 아니라 차라리 지도에 가까운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바로 우리 인간의 집단적인 낙관과 비관이 어떻게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는지 그 예측 가능한 리듬을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틀.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평범한 철도 회계사가 발견했던 진정한 우주의 비밀이 아닐까요?